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미국 뉴욕에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집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수상한 할아버지들이 등장해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수상한 할아버지, 나이만 할아버지지 깡패나 달아오는 사람들 있죠.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는요, 이 할아버지 깡패들이 시위대에게는 같은 동포인 시위대에게는 폭력을 불사하면서도 그것을 단속하러 나온 뉴욕 경찰 앞에서는 두 손 싹싹 비는 비굴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 손을 싹싹 비는 그 비굴한 모습의 사진이 어제 SNS를 달궜는데요. 참 우습고도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박근혜가 집권한,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화합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화합하자는데 반대하면 쏙 좁은 놈으로 찍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닥치고 화합이죠.
하지만 화합이라는 것은 손해를 입었던 사람들,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사람들, 피해자들, 이 얘기해야 명분이 서는 겁니다. 힘센 놈들이 시대가 변해서 단죄받을 시점에 오면 꼭 하는 말들이 불가피했다, 화합하자, 용서하자는 말입니다. 친일파들이 그랬어요. 친일은 불가피했다. 야, 다 화합하고 용서하자. 아니, 넬슨 만델라나 DJ 같은 사람이 화합하고 용서하자니 말이 되는 것이지. 아니,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이승만이가 화합하고 용서하자고 나선다면 그런 나선 자체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떤 찌라시 신문을 봤더니 넬슨 만델라를 평하면서 화합 운운을 하길래 니들은 화합이란 얘기할 자격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62세 할아버지가 20살 여대생을 옆자리에 끼고 신복이랑 난잡하게 술을 먹다가 거기에 온 대학생 가수에게는 못생겼다고 병풍 뒤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보낸 뒤 즐기다가 자신의 오른팔에 의해서 비명 행사를 합니다. 그 오른팔이 아니었다면, 그 오른팔에 의해서 비명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수백만의 국민이 비명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불쌍합니까? 예,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 제1탄 YS 제명의 기억, 예, 경향신문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작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었다. 1979년 9월 16일자 뉴욕타임스에 김 총재의 기자회견이 실렸다. 회견에는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 압력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제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때는 YH 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 들어와 부당 폐업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 씨가 추락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엄혹한 유신 말기였다. 네,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마치 외세에게 기대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야말로 박정희의 독재가 절정에 달해있던 시절입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 중앙정보부 남산으로 끌고 와서 빨가벗겨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 찜질을 하거나 물고문, 심지어는 죽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죽하면은 그래도 박정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세계 강대국인 미국에다 대놓고 제발 저 좀 무도한 박정희 좀 제어해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속사정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9월 22일 공화당과 유정회는 회견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속 국회의원 160명 전원 명의로 징계 동의안을 제출했다. 징계 종류는 제명으로 정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일탈하여 국헌을 위배하고 국가 안위와 국리민복을 현저히 저해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반국가적 언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을 모독하여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 제명안을 발의했던 공화당과 유정회가 뭡니까? 국회의원이 3분의 1을 박정희가 지 맘대로 지명했던 겁니다. 그 왕조 국가나 다름없었죠. 김일성 욕하는데요. 박정희가 했던 짓을 보면 김일성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성은 더 했죠. 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독재이고 자기의 의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 고아를 막론하고 두들겨 패거나 패가 망신을 시켰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10월 4일 제명안은 국회 별실에서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무술 경위들을 출동시켜 본 회의장을 점거 중인 신민당 의원들 진입을 차단한 상태로였다. 159명 참석에 159명 찬성이었다. 이로써 김영삼은 총재직과 의원직에서 제명되고 가택 연금됐다. 그때가 바로 1979년 10월 4일입니다. 예, 11.6이 있기 불과 22일 전이었어요. 박정희의 몰락, 김재규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은 바로 그 이전에 그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마는
직접적인 것은 바로 10월 4일 김영삼에 대한 제명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김재규가 왜 자기의 상전인 김정일은 박정희의 최측근 신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신복이 박정희를 쏘려고 했겠습니까? 김영삼을 제명하고 그리고 차지채에게 캄보디아에서는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각하. 그랬더니 박정희는 3.15 때는 그 내무장관이 발표명령을 내려가지고 사형당했는데 이번엔 내가 발표명령을 내리겠어. 누가 나를 단죄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총 맞아 죽은 것 아닙니까? 10월 16일과 10월 17일 부산에서는 김영삼에 대한 정치 탄압 중단과 유신 정권 타도 등을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다. 18일과 19일에는 마산과 창원으로 시위가 확대됐다. 부마 사태였다. 이어 11.6이 터졌다. 네. 그때 차지철과 박정희가 나눈 이야기를 미뤄보면은 11.6이 터지지 않았으면은 부산과 마산은 그야말로 탱크와 총칼이 난무하는 광주를 찜쪄먹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박정희가 암살당한 것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폭압적인 유신 독재를 고집한 것에 대한 응보입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마는 그 2세가, 그 주니어가 박정희 주니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누군가 2세 대통령에게 부친의 전체를 밟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아니 경고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예의에 어긋난 것일 수는 있습니다. 정신적 상처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역사의 교훈을 대책이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기탱천하여 징계에 부산합니다.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무리에르 18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이 됩니다. 예, 김영삼 제명이 비극이었다면 지금 장하나 양승조를 제명하겠다고 날뛰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의 홍위병 집단의 이런 난동은 그야말로 웃음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정치 사회 현상에서 데자뷰를 경험하는 게 이런 원리 때문인가요? 정말 서글픈 데자뷰입니다. 네. 경향신문 김철웅 논술실장의 YS 제명의 기억이라는 칼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박정희라는 이름을 빼고 생각해 보십시오. 62살 먹은 할아버지가, 지금은 할아버지도 아닙니다만은 20살 여대생을 옆자리에 끼고 신복이랑 난잡하게 술파티 열다가 자기 오른팔에 총을 맞아서 비명 행사합니다. 그 오른팔 아니었다면 며칠 뒤 수백만의 국민이 비명 행사했을 겁니다. 이 할아버지 불쌍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쌍합니까?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 화곡 사동의 B급 성자님, 그리고 역시 강서구 방화 3동의 해탈이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출자금도 빨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에 사는 미니미님, 출자금 3구자 입금했다고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마른 입 다시 살아날 때까지 모두 화이팅 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신년 캠프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단식을 통해 몸도 리뉴얼하고 국민TV 광고를 통해서 단식을 하시는 분이나 하시려는 분들에게 권하는 오해숙 생활단식 신년 캠프, 2014년 1월 4일에서 5일까지입니다. 1박 2일인데요. 장소는 청왕군 청소년 수련원이고요. 문의는 오해숙 선생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10-2013-8575, 010-2013-2013년 빨리 치료, 2013-8575. 예, 저도 갑니다. 예. 그리고 이 단식을 하신 분들에게는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정자하거나 혹은 자제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예.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끝냈고 본론으로 넘어가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그야말로 광기 어린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눈물에서 광기를 보았습니다. 정말 참 문제가 크다. 이정현 씨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그 청와대라는 구정궁궐에 가면 그런 건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신중치 못한 청와대 홍보수석의 은행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정현 홍보수석의 그야말로 망발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거친 입이 정쟁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전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와중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강성 발언으로 전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무슨 꼬투리라도 생기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식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홍보수석의 입안에서 정치가 놀아나는 형국이다. 정치는 원래 정당이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실종돼 있어요. 오로지 대통령이 박근혜 씨의 입만 쳐다보면서 박근혜 씨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야말로 황간내식격인 그 이른바 측근들의 입만 쳐다보면서 자기 의견은 없이 오로지 맹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김정은의 그 하수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 TV에서 이른바 2인자였다는 장성택을 직접 연행해가는 그런 장면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물러나라고 했던 장하나 의원, 부채의 전체를 밟지 말라고 충고했던 양성조 의원, 제명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이 장성택을 중인 환시리에 끌고 나가는 그 만행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백도혈통이라고, 박근혜 유신혈통이라고 서로 쎄쎄쎄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전국의 소용돌이가 대표적이다. 이 수석은 양 의원의 이른바 박정희 전철 발언이 나오자 테러, 언어 살인 등 날선 말로 비판했다.
이수석이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규정한 양 의원의 발언은 그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 양 의원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총체적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오만과 독선, 불통을 던져버리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란다. 네, 이 이야기에 무슨 어느 살인이며 무슨 테러가 있습니까?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안 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총 탕탕탕 맞아서 죽었습니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 통치, 신유신 통치, 저강도 유신을 하면은 결국은 박정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풀 사람은 오로지 대통령인 박근혜 씨밖에 없으니까 오만과 독선, 불통을 던져버리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를 바란다는 건 이거는 어느 테러나 살인이 아니라 어느 살인이나 테러가 아니라 이건 정말 총장 어린 박근혜에 대한 충고입니다. 이걸 어느 살인이 테러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양 의원 발언의 본질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곁으로 돌아오라는 촉구인 셈이다. 박정희 전철 관련 부분도 육체적인 위해라기보다는 국정원으로 인한 국정 파탄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예, 지금 이 정권은 합리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늘상 그랬지 않습니까? 말꼬투리 박창신 원로신부의 그 강론도 딱 말 한 구절을 떼내서 천안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 정권 정말 미친 정권이 아닌가 요즘 걱정이 돼요. 보십시오. 양승적 의원의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장하나 의원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던지고 물러나라 라고 했으니까 매우 기분은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대가리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정상적인 대가리를 가진 청와대의 보좌관이라면 양승적 의원의 발언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 이정현 수석이 양승적 의원의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호들갑을 떠는 것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정현이 의도하지 않았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과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앞장서서 새누리당의 가세에 한때 국회에서 국정원 계획특위가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앞장서서 정쟁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치권에서 심한 말이 나오더라도 품위를 유지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전국의 매듭을 풀어야 할 청와대가 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길이 무엇인지 길게 보며 숙고해야지 그때그때 입맛에 맞는 말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 들어서는 정권도 자신도 위태로워질 뿐이다. 정권도 자신도 위태로워질 뿐입니다. 이런 한겨레신문의 사설이나 양승적 의원의 이야기는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쓴 약입니다. 양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옆에서 알랑방귀나 끼면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황간 내시들보다는 오히려 한겨레신문의 사설이나 양승적 의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한 지성과 상식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 주변의 황간 내시들이 미쳐 날뛰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의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이걸로 또 퉁치고,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이유는 관권 개입,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총체적인 관권 개입,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선되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공신이 있습니다. 이른바 좌파의 공약이라는 경제복지화, 경제복지화가 아니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이런 공약을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후보 시절에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전폭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주역이 바로 김종인 씨였죠. 그 김종인이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도 다 잊었고 관심도 없다. 나 독일 갔다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씨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김종인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좌파 진영의 공약을 박근혜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보정인이 바로 김종인이었습니다. 그런 보정인 김종인이 없었더라면 총체적 관권 개입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절대 박근혜 당선 못했을 겁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에 주연급 조연으로 등장해 놓고서 이제 와서 다 잊었다 하면 면제가 됩니까? 독일 간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돌아오지 마십시오. 김종인 씨에게 열받은 일은 아닙니다. 그 열의 대상은 박근혜 씨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분풀이를 경향신문의 사설로 대신할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정쟁 도대체 누가 조성하고 있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 논란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난리 난 것처럼 격렬히 대응하는 까닭을 알겠다. 박 대통령의 의중인 셈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 조장하는 테러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양 의원의 발언을 비난했다. 청와대의 강경 입장이 천명되자 새누리당은 의원직 제명 추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보이콧 등으로 맞장구를 쳤다. 문제 삼는 양 의원의 발언은 이렇다라면서 한겨레신문에서 소개했던 발언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뭐길래 이렇게 그야말로 한자말 그대로 지랄 발광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양승조 의원 발언이 이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터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비극적 종말을 빗댄 것은 청와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자극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대통령 위해를 선동하는 테러를 읽는다는 것은 의도된 오덕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대통령 위해를 선동하는 테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박근혜를 위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죠. 아마도 이정현의 마음속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잠재적인 심리가 있었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면 그런 대통령 위해를 선동하는 테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의 적절성을 두고도 여러 평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법적 문제와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헌정질서 부인 운운하면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선거 개입으로 지난 대선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대선 불복, 대통령 사퇴를 말할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정치적 소신을 헌정질서 부인이라며 의원직 제명으로 단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체적인 발상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오전 국정원 개혁특위를 보이콧했다가 오후에 정상화시켰다.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돌아선 것이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여당의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실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의원직 제명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대선 불복 이슈를 끌고 가 국정원 개혁 국면을 호도하려는 정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말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그런 식으로 하다간요. 진짜 이번 지방선거에서 칼 맞습니다. 예. 또 뭐 칼 맞는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의 위해를 선동 조장하는 테러라고 하실 겁니까? 정말 딱해요. 한심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 150몇 명이 모여있는 정치 집단입니까? 그야말로 양아치 집단처럼 보입니다. 저에게는. 보스의 명령에 따라서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고민도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게 양아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노가리님 조합원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KTX 민영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처하는 그 정부나 코레일의 대처 더 나쁩니다. 무려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노조원 6천여 명을 무더기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초강경 대응이죠.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진압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추가 조치도 예고하고 있어서 대규모 징계에 따른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KTX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실상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코레일 사장인 최모 씨도 코레일 사장이 되기 전에는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그쪽에만 가면은 인간들이 다 패네요. 네. 오늘 정정훈 변호사의 한겨레 칼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KTX 자회사 설립 이것을 통해서 부당성을 한번 짚어봅시다. 철도공사 이사회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철도 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와 철도공사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 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쟁점은 비교적 간단하다. 무엇을 위한 경쟁의 도입이냐는 것이고 경쟁 체제 도입의 결과가 결국 민영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첫째,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이다. 정부의 이런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에게 설명되지 않는 의문들이 너무 많다. 이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매일 노동뉴스가 지난달 국회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KTX 경쟁체제 도입에 여당 의원은 절반만이 찬성했고 야당 의원은
98%가 반대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웃깁니다. 정부는 저가 항공사를 예로 드는데요. 하지만 아시아나와 그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상보관계에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에어부산을 설립한 이유는 다른 저가 항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지 모회사인 아시아나 항공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KTX가 경쟁해야 될 진짜 대상은 저가 항공사들입니다. 사실 저가 항공사들은 KTX를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 원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가 항공사들도 그보다 조금 비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KTX를 쪼개서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경쟁체제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의문입니다. 시민들은 지하철을 탈 때 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를 비교해가면서 타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철은 서울 메트로가 있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있어요. 이게 서로 경쟁을 합니까?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에서 공개한 철도공사의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의견서는 수서발 KTX는 기존 서울 용산발 KTX와 주된 이용객이 달라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독점으로 귀결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와 철도공사가 경쟁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합리적이 않다는 점이 바로 철도공사 내부적으로도 검토된 바가 있는 겁니다. 설사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수익성이 높은 KTX 사업만을 운영한다. 철도공사는 KTX로 돈을 벌어 적자를 내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을 운영해야 한다. 애초에 경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마치 모래주머니를 잔뜩 찬 채로 100m 달리기에 나가서 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도노조는 KTX 분할로 인한 철도공사의 적자를 연간 약 4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서발 KTX는 강남권의 부자 승객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자들이 편하겠죠. 예? 수서발로 떠나면은. 근데 회사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가 다르면은 수서발은 돈을 벌고 코레일은 지금 돈을 잃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그 논쟁은 주로 수서발 KTX 자회사 자체가 민영화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우회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자회사의 민영화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철도 노조 등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KTX 사업의 분할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철도공사가 적자를 보전할 수 없는 무궁화, 새마을호 등 지역 적자 노선과 화물 운송 부분을 민간에 개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 비평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KTX 민영화 미친 짓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